실제로 쿠팡만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고차 한 대가 묶여있는 분들 제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.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. 계속 팔자니 자금이 부담스럽고 또 안 팔자니 매출이 나오니까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놓이거든요. 또 이번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또 매출이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좀 많아요. 그런데 이런 위기를 우리가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기회로 살려서 내가 쿠팡을 좀 벗어난 건강한 구조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,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, 가장 먼저 탈출이 가능한 케이스는 내 제품이 있는 분들이에요. 내가 아주 좀 작더라도, 내 규모는 작더라도 뭐 직접 제조를 하던 OEM을 맡겨서 내 브랜드가 있던, 뭐 잘 팔리든 안 팔리든 나중 문제고, 나만의 제품이 있는 분들이 쿠팡 탈출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. 오늘은 내가 가진 제품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쿠팡을 좀 벗어나서 파는 방법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눠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. 먼저 쿠팡이라는 곳이 어떤 생태계인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,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지하상가에서 간판 없이 어떤 제품을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니, 지하상가에서 간판 없이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? 라고 할 수 있는데,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. 실제 여러분들도 쿠팡에서 어떤 제품을 샀을 때, 아, 이 회사 이름이 뭐지? 하고 눈여겨보는 경우가 잘 없어요. 그냥 어떤 제품이 필요해서 뭐 새벽 배송으로 받았다, 내일 도착하네, 이런 것만 본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제품 판매한다는 것은 간판 없이 그냥 장사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, 어떤 말인지 약간 감이 좀 오시죠? 그래서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다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, 자,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계, 우리가 쿠팡을 벗어났을 때 뭘 해야 하냐 말씀드리면, 나를 그리고 내 제품 어필하는데 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. 글을 써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 글 잘 터진 마케팅에 대한 분석,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.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글로 어떤 문장으로 어떤 컨텐츠를 창조해냈을 때 그 과정도 어색하고 결과물도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. 막막하기도 하고.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. 내 제품과 비슷한 카테고리에서 다른 제품들은 왜 잘 팔리고 있는지, 쿠팡을 벗어나서 잘 팔리는 업체들 한 10곳 정도를 분석해 보시고 글로 적으시고, 장점, 단점, 특징, 리뷰, 그 상세 페이지 안에서 상단에는 어떤 문구가 있고 중단, 하단, 마무리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,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 글쓰기를 통해 훔쳐오는지, 이런 구조를 많이 공부하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. 이걸 어떻게 하죠? 막막할 수 있는데, 유튜브에 보면 글청계 대표님처럼 유튜브에 이런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대표님들 계시거든요.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 훔칠 수 있는지, 그 순서라든지 구조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. 근데 그런 무료 영상들만 보시고 내 제품에 적용을 해보셔도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. 근데 문제는 딱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하기 싫다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. 원래 우리 인간은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변화와 도전을 싫어합니다. 당연한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 무릎 꿇고 나 그냥 광고로만 팔려면 계속 그 길로 가시는 거고, 여기서 좀 토 날 것 같고 현기증 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 해서 도전하신다면, 그러면 이제 진짜로 쿠팡을 탈출해서 자기만의 사업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첫 번째 난관이 바로 어떤 글쓰기, 창조,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정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막막함이거든요. 이걸 먼저 극복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. 극복하는 방법은 그냥 하는 거예요. 다른 방법이 없어요. 좀 심리적으로 극복이 되면 뭔가 분석한 거를 구조화를 해야 되겠죠. 그럼 실제로 내 제품이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, 내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 이유가 무엇인지, 누가 내 제품을 진짜 선택하고 있었는지,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만드셔야 되고, 쿠팡에서는 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20대인지 40대인지 60대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쿠팡이라는 시장 안에서 판매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, 이제는 내 대상이 여성인지 남성인지, 몇 세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제품 선택하는지, 어떻게 보면 고객과 이제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. 소비자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좀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해지는 거예요. 요약하면 시장 분석, 제품 분석, 판매의 어떤 구조적인 분석,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또 눈 감고 깜깜하게 판매만 했던 쿠팡 시장에서 눈을 번쩍 뜨고 빛의 영역에서 장사하는 그런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. 처음에는 장사로 가지만 결국 반복하다 보면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. 지하상가에서 간판 없이 장사하다가 1층으로 올라와서 작은 노점이든 차려서 사람들도 얼굴도 보고 눈 마주치면서 내 목소리를 내면서 진짜 장사를 시작해보는 거예요. 어색하고 두렵습니다.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. 다른 방법이 없어요. 직접 손님을 맞이해보면 쿠팡과는 또 완전 다른 생태계가 있구나, 이런 빛에 나오니까 두렵기도 하지만
나름 재미도 있는데 나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. 이렇게 좀 반복하면서 여기 좀 익숙해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. 두 번째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제 계속 확산하는 거예요. 자, 내 노점이 차려졌는데 어떻게든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? 지나가는 사람만 붙잡고 사세요가 아니라 뭐 전단지를 붙이든 입소문을 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셔야 돼요. 그게 바로 마케팅의 영역이라는 거죠. 세상 어딘가에는 나랑 정말 잘 맞는 제품이 반드시 존재해요. 지금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. 하지만 내가 그 제품을 만나지 못하면 그 제품은 영원히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습니다. 마찬가지로 내 제품도 고객과 만나지 못하면 그 고객 입장에서는 내 제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.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검색해서 어떤 경로로 내 제품을 만나게 될까? 이거를 나의 기준이 아닌 소비자의 기준에서 내 제품을 바라보고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스레드에 하루에 글을 5개, 10개를 쓰든 짧은 영상을 일주일에 한두 개를 만들든 긴 영상을 만들어서 릴스, 쇼츠, 틱톡 같은 데 나눠서 올리든 아직도 블로그는 건재하기 때문에 블로그에 글을 쓰든 블로그 체험단을 돌리든 노출될 수 있는 지면을 계속 늘려나가셔야 되는 거예요. 단 여기 중요한 것은 내 손님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첫 출입구를 먼저 세팅한다. 블로그로 검색해서 정보를 얻는 제품이라면 블로그를 우선으로 세팅하고 나머지에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지면을 늘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. 내 제품은 이렇습니다. 저렇습니다. 누군가 대상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앞서 1단계에서 분석이 필요했던 거예요. 내 제품도 내가 더 잘 알고 어떤 고객인지 나이, 성별, 특징 등을 우리 특정했기 때문에 이제 글을 쓸 수 있는 거리가 풍성해지거든요. 이런 부분을 GPT에 넣어놓고 내 대상이 이러이러한 고객인데 내 제품 특징이 이런 거야. 이 고객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내 제품을 구매할까? 그 사람들의 심리, 무의식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볼래? 라고 AI랑 계속 대화를 하시면서 자료를 모아 가시는 거거든요. 글 쓸 거리와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. 단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는 나의 스토어는 같은 목소리만 내셔야 돼요. 갑자기 뭐 자동차 용품을 팔았다가 뭐 샤워기를 팔았다가 이렇게 가버리면 또 방향 없이 흘러가고 하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쌓이는 게 아니라 또 모래성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길만 간다. 한 목소리만 낸다. 이 개념은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돼요. 그 안에서 이 1단계와 2단계를 반복하시는 거거든요. 자, 3단계는 뭔가? 3단계는 이제 우리가 내가 잘하든 못하든 연습을 해봤잖아요. 그러면 더 잘하는 분들에게 대행을 맡기든 투자를 하든 해서 내가 지금 전혀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스레드 마케팅이라든지 스레드 대행이라든지 뭐 유튜브 쇼폼 제작 대행이라든지 이런 대행이 사실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. 하지만 우리는 사업의 영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과가 안 나온다고 그냥 갖다 버린다가 아니라 투자라고 보셔야 됩니다. 쿠팡에다 광고비 1,000만원, 2,000만원 쓰고 로아스 작살 나가지고 뭐 사경을 헤매느니 그리고 트래픽 광고 넣어가지고 뭐 한 달에 몇백만원씩 넣었는데 순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성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이런 영역에 돈을 확대를 붓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유의미한 가치가 쌓여나가는 이런 대행의 영역에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효율이 더 오르겠구나.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더 반응을 하는구나. 계속 쌓이다 보면 전체적으로 내 회사의 실력이 같이 오르게 되거든요. 나랑 협력업체가 시너지를 만들었을 때 나 혼자 가는 것보다 더 멀리, 더 오래, 더 잘 갈 수 있습니다. 절대 나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. 제가 위에 말씀드린 1, 2단계를 초반에는 혼자서 할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이 부분들에 하나 위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다가 내 상품과 전혀 안 맞는 영역 같으면 나중에 빼버리면 되는 거고 우리가 계속 시도하고 수정하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쿠팡에서 하셨던 방법과는 완전 다른 신세계죠. 쿠팡은 그저 원가 계산하고 제품 등록하고 광고 돌리고 리뷰 놓고 이게 끝이었다면 이 생태계는 신발 밑창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들어올 때까지 온라인에서 뛰어다녀야 되는 시장이에요. 실제로 제가 카드 영업을 할 때 발바닥 밑창에 구멍 뚫릴 때까지 돌아다녔거든요. 그렇게 해도 성과가 날까 말까였습니다. 온라인도 똑같아요. 내가 당장에 발에 불나도록 뛰어다녀서 뭔가 시도를 했을 때 결과값이 안 나온다고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끝없이 반복하고 더 개선해 나가는 것, 그게 핵심입니다. 이게 어렵고 막막하다면 그냥 계속 부업의 개념으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의 주제가 내 제품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. 사활을 거셔야 된다는 거예요. 마치 고3이 명문대를 바라고 공부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하는데
그 시간을 3년 동안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긴 시간의 여정을 떠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. 시작은 정말 현기증이 날 만큼 어렵지만 이 과정들이, 근데 결국에는 대표님들이 이거를 통해서 고객이 1명, 2명, 10명, 100명, 1000명이 쌓였을 때 그때 오는 보상은 안정감이거든요.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안정감이라는 보상은 결코 쉽게 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큰 여정에 대해서 제가 큰 틀을 좀 말씀드렸는데, 이 안에는 또 수많은 도구들이 존재하지만 그런 도구들을 모두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것도 대표님들만의 손에 잘 맞는 도구를 계속 찾아 나가는 것,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, 오늘 말씀드린 이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시도해 보신다면 저는 무조건 쿠팡을 탈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, 쿠팡을 하지 마라, 해라, 쿠팡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쿠팡은 저가 경쟁에 자신 있는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서 사업하기 좋은 영역이라는 것이고, 우리처럼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사람들은 굳이 쿠팡에서 출혈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,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, 또 네이버에서 또 어떻게 생태계를 잡아 나가는지 또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